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쉽게 돈 버는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 검사, 판사. 그런데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라는 굉장히 정신 나간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돈 쉽게 버는 직업이 있나? 돈 쉽게 버는 직업. 노동강도가 약한 직업이 있죠. 근데 노동강도가 약한 직업은 월급이 적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급여가 많아서 어떻게 돼요? 노동강도 올라가고 업무의 미용성 올라가고 책임 소재 더 세지고 난이도 올라가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지 않나 여러분? 그리고 X가 일정 계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망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돈 쉽게 많이 버는 거. 이걸 사람들이 망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 누구나 고생 안 하고 밖에 가서 땀 안 흘리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뭐 하루 몇 시간에 의해서 뭐월 1,000만 원, 월 초백만 원 가능하다. 아직도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왜 많을까? 아직도 먹히거든요. 네. 아직도 잘 먹히거든요. 아직도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다. 이런 거 요즘에 좀 허위도 많고 요즘에 사건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각성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각성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각성 안 된 사람도 많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여러분, 이성과 감성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 이성은 없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남자도 감성적인 사람 많고 여자분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네. 보통 저런 돈 쉽게 버는 저런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특별한 기술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뭔가 이렇게 직장인을 종사한다거나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 못한 분들 보통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주부님들이에요. 네, 주부님들은 아무래도 일을 안 하신 지 꽤 오래되고 보통 나이 먹고 주부가 되면 굉장히 단절되기 때문에 일을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 많이 낚이거든. 저는 돈 쉽게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수록 이성보다는 감성이 이제 머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감성. 지금 감성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감성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망가지고 있긴 한데 이성적인 판단 어때요? 이성적 판단해보면 좀 거짓말이죠. 이성적 판단해보면 누구나 돈 쉽게 많이 번다.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인간 삶에 절대 백은 없어요. 노동강도 적음에도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유튜브에도 이제 뭐 시간 적게 들이고 영상 잘 만들어서 조회수가 떡상을 해서 돈 잘 버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유튜브의 전체 비율을 따지면 0.001% 정도 될 겁니다. 10,000명 중에 한 명.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얼마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왜 유튜브에 많아 보이는지 아세요?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이 이게 단점이 있어. 알고리즘이 뭐냐면 뭔가 잘 된 것들은 올려주고 안 된 것들은 안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왜 부자들 많고 잘 나간 사람도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런 영상들이 알고리즘 혜택을 보다 보니까 자꾸 상당히 노출된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 유튜브 볼 때 위에 건 보지 밑에 건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위에 게 뭐예요? 보통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돈 많이 번다. 뭐 잘 된 사람들. 뭐 좀 지금 시에 돈 잘 버는 사람들 올려주다 보니까 그걸로 망한 사람들,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안 보여 이게 밑에 있다 보니까.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잘 안 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이성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원래 돈 버는 게 힘든 거고 쉽게 버는 건 없고 사람들이 괜히 힘들게 돈 버는 게 아닌데 내가 준 돈을 못 보고 힘들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이제 뭐
송공파리 같은 게 잘 먹히는 거죠. 잘 먹히는 거야. 앞으로 더 잘 먹힐 겁니다. 예, 잘 먹힐 거. 그만큼 현실 판단, 현실 자각, 그리고 객관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 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밥벌이 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통 돈 잘 버는 분들 보면 전문직분들 보면 이성적인 사람들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MBTI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심심하다 한 번씩 봐 저도 그 MBTI 보면요 보통 자우성 가신 분들 보면 그 MBTI 성향을 보면 끝에 TJ가 붙어요. TJ 아마 F 성향 듣기 싫어할 것 같은데 TJ가 붙어요. 미국에 자우성 가신 분들 다 끝에 TJ가 붙더라고. 뭐 ENTJ, ESTJ, ISTJ, INTJ 물론 그게 사람 간의 절대벽은 아니긴 한데 보통 이성적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이건 사실이잖아. 어떤 분야든 간에. 사업가나 아니면 이제 기업의 오너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의 1인자분들 보면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냉정한 사람들이 많아. 감정에 혹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 치고는 저는 어떤 분야에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 말고는. 그나마 그런 감성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분야가 연예인이긴 한데 연예인이 제하면 일반 회사나 일반 어떤 그 직업에서 보면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니까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번다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애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모두가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업계에서 탑이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상황을 감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뭐예요? 돈 버는 건 다 해준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있고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분도 잘못된 게 뭐냐면 자, 돈 쉽게 버는 직업이 있대요. 의사, 검사, 판사. 아니 누구보다 돈 힘들게 버는 직업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돈 쉽게 버는 겁니까? 되는 것도 힘든데. 아니 여러분 의사, 검사, 판사가 돈 쉽게 벌고 일이 쉬운 겁니까? 이게 일에 대한 열정이 높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일반 사람도 못해. 의사 시켜도 못한다니까. 의사를 얼마나 바쁜데 그걸 그 몸을 갈아가지고 일하는데 저 검사, 판사도 몸을 갈아서 일합니다. 이 머리도 똑똑해야 되지만 내가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큰 사건이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가뜩이나 워라밸 따지는데 저 워라밸이 없는 직업이야.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하게 됐으면 그 책임 소재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예? 그리고 검사, 판사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 저건 명예나 권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일하는 어떤 노력이나 투자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보다는 좀 받겠지만 몸을 갈아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참고 일하는 직업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 검사, 판사보다 그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더 많이 벌겠지. 요즘 보면 좀 엉뚱한 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좀 내가 비어있는 말.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원장님도 쉬는 날 없이 20년을 일했더라고요. 자기가 쉬면 간호사 5명도 같이 쉬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 병원도 절대로 널널하지 않습니다. 개인 병원도. 뭐 대학병원 말할 것도 없고 대학병원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들 보통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 근무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입니다. 레지던트는 100시간 이상입니다. 100시간. 상상이 되십니까? 일반 회사는 보통 주 근로시간 52시간이잖아. 52시간 넘기면 안 되죠. 근데 의사들은 52시간 그냥 가뿐히 넘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은. 가뿐히 넘어 그냥.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짬밥이 높은 이제 뭐 그 부교수 그리고 이제 과장님 이런 분들도 기본 근무 시간 8시간 넘어요. 넘는다니까. 보통 대학병원 워라밸이 아예 없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 없어. 개인 병원은 그나마 나았는데 개인 병원도 굉장히 빡빡해. 보통 9시부터 병원 연다 시작하면 보통 저녁까지 하면 보통 한 8시에 끝납니다. 8시. 19시에 끝납니다. 여러분 병원 그 진료시간 보세요. 나와 있거든요. 보통
오전 9시에 문 열어서 보통은 8, 9시까지 합니다. 하루 꼬박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병원 가보시면 진상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병원 가보면. 예. 특히 그분들 코로나 때 엄청 힘들었을 거야. 그때 막 환자 엄청 많아가지고. 진상 부린 사람도 많고. 그 치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8시 반에서 9시까지 하거든요, 평일날. 왜냐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이제 시간 못 내니까 퇴근하고 와가지고 예약 잡고 하는 거예요. 보통 저에게는 예약 손님도 있잖아요. 예. 그 직장 다녀가지고 낮에 못 오는 분들,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거야, 이게. 그분들 이제 시간 잡아가지고 이제 작업하죠. 예.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 다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의사가 다 힘들겠지만 보통 내과하고 그 치과분들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내과는 할머니 할매들이 진짜 많이 와요. 잔술 오지게 진짜 오전에 가보면 어르신들 있죠. 그 수십 명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 조금만 아파도 병원 오거든. 조금만 아파도 자꾸 막 말을 걸어요. 제가 봤거든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몸살기 있어가지고 내과를 갔는데 제 앞에 어르신 한 10명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얘기를 해요. 아, 저 어르신, 저 죄송한데, 뒤에 환자분 계신데 좀, 예, 진료는 끝났고요. 다음에 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간호사가 막 억지로 자기가 데리고 가는 거야. 또 그런 거야, 이 다음 사람. 그걸 매일같이 상대할까, 매일같이. 오전부터 진이 빠지더라고, 이게. 그렇다고 보러 갈 수도 없고, 이게. 우리 아버지, 엄마 같은 사람한테 또 뭐 보러 갈 수도 없고, 이게. 그리고, 치과 같은 게 왜 있느냐, 치과는 또 나름 기술이잖아, 이게.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는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 이게. 예. 사랑니 빼는 것도 이게, 사랑니도 굉장히 이게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사랑니가, 왜, 이제, 그냥 발치하는 거 쉽거든요, 발치하는. 근데 매복 사랑니 같은 살을 찢어야 됩니다. 예. 잇몸을 빼가지고, 뼈까지 드러낸 상태에서 그, 매복된 거를 조각내야 돼요. 제가 매복 사랑니 뺐었거든. 그거 한 시간 걸리더라고. 진짜. 그걸 망치로 깨가지고, 분해시키더라고요. 분해시키고 다시 덮어서 꿰매더라고. 매복 사랑니는 할 때는 안 아팠는데, 끝나고 나서 엄청 힘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두 분 다 경험하면 쉽지 않습니다. 매복 사랑니.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근데 나도 힘들지만 야, 치과 의사분 이거 돈을 괜히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치과 의사분들도 요즘에 뭐 괜히 멀쩡하니 막 이렇게 발치해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정직한 치사 의사분들은 야,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대부분 있잖아요. 업무 강도,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의 책임, 이런 것들 다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쉽게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려고 하시면 그냥 몸을 갈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없이 일하시면 돼. 괜히 돈 쉽게 벌려고 하다가 사기 당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행 같은 거 바라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